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하든 초대하지 않든 당신을 오해하든 그냥 두세요. Let them. 이 단 두 단어가 멜 로빈스를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자기계발 전문가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 Let them 이 단 한 문장으로 당신의 인간관계와 멘탈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원식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책 바로 멜 로빈스의 Let them 이론이라는 책입니다. 굉장히 책이 예쁘게 녹색으로 뭔가 딱 눈에 띄게 생겼고요. 정확하게 이제 멜 로빈스와 그녀의 딸 소이어 로빈스 둘이 이제 공동 저자로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감정은 내 몫이 아닙니다.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당신이 할 일을 하세요. 라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책이 하고자 하는 요지는 Let them, 내버려둬라. 제가 오프닝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요지인데요. 일단 멜 로빈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1968년생 이제 미국 출신이고요. 남편이 빚을 굉장히, 요식업을 했는데 빚을 굉장히 많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까 걱정을 하던 찰나에 Let them 이라는 요 단어 하나로 일약 세계적인 팟캐스트 이제 운영자이자 뭐 자기개발 전문가이자 사업가로 거듭나게 됐죠. 요 멜 로빈스가 Let them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떠올리게 된 것은 사실 그 전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 전 단계에서 멜 로빈스는 뭔가 하기 싫은 걸 할 때 뭘 해야 되냐 라는 어떤 그런 이론으로 이제 조금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5초를 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기 싫은 일을 할 때 하기 전에 그냥 하기 싫어 그냥 숫자를 세는 거야. 5, 4, 3, 2, 1. 뭔가 하기 싫을 때 되게 간단해 보이는 요 5초의 법칙이 멜 로빈스를 일으켰고 지금의 어떤 멜 로빈스를 만드는데 도움이 됐다라고 멜 로빈스가 서술을 하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가벼운 일, 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우리 아침에 진짜 일어나기 싫잖아요. 근데 솔직히 나 진짜 아침잠 많은데 5초 했다 문제던데. 그런 일부터 어떤 결정을 해야 되거나 도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도 이 5초의 법칙이 되게 유효하다라는 것들을 먼저 알렸고요. Let them 이론이 나오게 된 계기는 되게 우연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이 이제 미국 고등학생 때 졸업 파티를 가게 되는데, 졸업 파티에서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되게 다른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옷도 막 대충 입으려고 하고, 좀 뭐 미리 예약 같은 것도 하고 해야 되는데, 대충 그냥 애들하고 막 패스트푸드점 가겠다고. 우리나라의 졸업 파티랑 미국 졸업 파티는 완전 다르다면서요. 저는 이제 미국 졸업 파티는 모르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냥 내버려 두자라고 말을 하자마자 본인의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고, 요게 바로 자기가 평생 가지고 가야 될 진리다 라고 느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Let them 이론을 되게 전 세계에 전파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니까 결국 위기 뒤에 기회가 오긴 하나 봐요. 이 멜 로빈스가 그 법칙을 생각해내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편이 요식업에서 빚을 엄청 많이 지게 되고 망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정 경제가 무너지게 되죠. 본인도 알코올 중독과 우울, 불안, 무기력으로 침대에서 일어나기조차 싫어했던 그런 모습이었고, 부부관계도 위태했으며 아이들 양육이나 돈 문제로 극심한 스트레스 상태였다고 이제 본인이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늘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냥 좌절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도와주고 구하기 위해 쓴 즉흥 도구가 처음 나온 게 5431이었고, 그 다음이 Let them 이론. 요걸로 그녀는 완벽한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 Let them 이론이 과연 무엇이길래 이렇게 히트를 칠 수 있었냐라는 겁니다. Let them, 그냥 주변 사람들 그냥 그거 자기네들이 하게 냅둬, 요건 거잖아요. 그 사람이 날 초대 안 했어? Let them, 그렇게 둬. 그 사람이 왜 내 선택을 못 받아들여? Let them, 그렇게 둬. 그 사람이 날 이상하다고 욕해? Let them, 내버려둬. 나는 그걸 컨트롤하지 않고 매달리지 않고 내 에너지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게 이제 Let them 이론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이 다른 그 어떤 자기개발이나 뭐 마음을 다스리는 문장보다 쉽게 퍼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감정적으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스위치, 어떤 상황에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스위치였기 때문인데요. 일상에서 모든 스트레스 받는 그 순간들이 있죠.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우리는 뭐야 왜 나한테 그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그 순간에 Let them이라는 내부 구호를 뭐 속으로든 아니면 겉으로든 말을 하라라고 합니다. 그걸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타인이 그렇게 한 건 그냥 타인의 영역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의 영역으로 그걸 가지고 들어올 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건데, 그냥 그들은 그렇게 둬 라고 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타인의 영역에서 자유롭게 될 수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사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관계나 뭐 내 자신의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약간 자포자기 포기의 어떤 그런 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멜 로빈스는 렛댐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Let me, 내가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친구가 날 초대 안 했어. 쟤 왜 날 초대 안 해? 왜 지네들끼리만 놀아? 하지 말고 그래, 걔는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러면 내가 정말 그 친구랑 가까워지고 싶으면 내가 연락을 해보자. 이게 바로 Let me인 거잖아요. 그래서 Let them, 타인의 선택은 타인의 영역에 두되 Let me, 내가 하자라고 함으로써 나의 반응이나 나의 행동을 나의 영역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과도한 집착이나 질투 혹은 불안과 같은 감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게 되고요. 내가 잘못했나? 나한테 왜 그러지?와 같은 자기 비난의 루프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대신 이제 let me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럼 나는 뭘 원하고 있지?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시선이 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 단어 하나의 전환이 너무나 실용적이고 현실에 바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멜 로빈스가 let them, 그러니까 본인의 팟캐스트에서 얘기를 했죠. let them이라고 말을, 그 이론을 이야기한 순간, let them, let me를 말한 순간 전 세계로 이게 전파가 되면서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챌린지로까지 번졌었습니다. 그리고 let them 이렇게 문신을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이렇게 let them이라는 단어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자기 개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도구로 활용이 되면서 멜 로빈스는 여기서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그냥 거기서 그친 게 아니라 이거를 가지고서 책도 만들고 강연도 하고 자기 개발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은 그 당시의 모든 금전적 걱정에서 벗어나서 엄청난 부자가 됐다라고 해피엔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게 책 제목은 let them이라고 되어 있지만 let them에서 그치면 안 되고 let me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let them이라고 해버리면 그냥 다 내비둬, 신경 끄고 살아, 이런 약간 무책임이나 냉소로 번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let me까지 가져가야, 그러니까 let them과 let me가 한 세트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책 제목은 let them이지만, 그러니까 let them에서 타인의 행동은 상대의 진짜 모습이자 진짜 상태인 거잖아요. 내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바꾸려고 할수록, 조종할수록 저는 소진됩니다. 개인은 에너지가 고갈이 되고요. 그러니까 let them, 그 상황을 관찰만 하고 억지로 끌어안으려고 하지도 않고 구걸하려고 하지도 않고 과소, 과대, 해석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냥 그 자체로 두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이제 중고등학교 때 교우관계, 뭐 대학생 때도 그렇지만 교우관계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때는 친구가 나를 초대했네 안 했네 이걸로 막 하루가 무너지고 혹은 너무 행복해지고 이런 나날들이 있어요. 누군가 나를 초대를 안 했어. 그럴 때는 그 사실 자체를 얘가 날 싫어하나? 아니면 뭐 얘가 나를 별로라고 생각하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과대 혹은 과소 해석도 하지 말고, 아니면 어떻게든 내가 거기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억지로 끌어안으려고도 하지 말고 구걸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지금 현재 그 그룹의 우선순위는 아니구나 라는 그 사실을 일단 직시하라라는 겁니다. 물론 그 let them 했을 때 좀 나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더 악효과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정보가 향후에 내 선택, 내가 이 그룹과 더 관계를 이어갈지 아니면 끊을지에 대한 선택을 더 선명하게 해줍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바로 let me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나는 뭘 원할까? 나는 과연 뭘 하고 싶은 거지?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떨 때 편안할까? 나는 뭘 허용하지 않을까? 이런 나 자신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체념이 아니라 let me를 하면서 주도권을 회수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을 내가 바꿔버리겠다가 아니라 내 기준과 경계를 내가 설정하고 내가 실행하겠다라고 선언해버리는 그 순간 삶이 다시 내가 설계하는 프로젝트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let them과 let me를 같이 순차적으로 돌리게 되면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덜 휘둘러질 수가 있고요. 나한테 맞는 사람이나 환경에 더 큰 에너지를 쏟을 수 있고요. 자기 돌봄과 경계가 자연스럽게 강화됩니다. 이걸 이제 멜 로빈스는 평화를 지키는 기술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아까 친구들이 나를 안 부르는 그 상황 얘기를 했잖아요. let them까지 했고, 그럼 이제 let me는 뭐냐? 나는 나를 소중하게 대하는 사람들과 어울릴 거야. 그냥 지금은 그들과 나의 관계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일 거야. 뭐 오늘은 그냥 나 스스로를 위해 즐거운 계획을 세울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내 망가진 자존감 회복을 남에게 맡기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게 바로 let them과 let me죠.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연인 관계에서 연인 두 사람의 마음이 똑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지만 대부분이 다르잖아요. 특히 이제 이별의 그 순간에 있었을 때는 이별을 원하는 자와 원하지 않는 자의 마음 크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좀 약간 권태가 오거나 혹은 조금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집착하고 매달리고 내가 뭘 잘못했어 막 더 잘하려고 하고 이러지 말고 let them, 그냥 그 상황 그 자체로 내버려 두고 나는 그러면 let me,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사람과 같이 있는 걸 원할까? 원하지 않을까?
그것들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원하는구나, let me, 그러면은 액션을 취하면 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또 좌절하고 상처받지 말고 그냥 또 let them, let me,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주체성을 나에게 가져올 수 있게 만드는 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상사나 혹은 뭐 회사가 막 나에게 좀 부당하거나 스트레스를 주는 일을 해요. 그럼 그럴 때 내가 아파하지 않고 그냥 let them, 지금 상황이 그렇구나, 일단 직시, 그 다음에 과연 나는 뭘 할 수 있을까, let me, 뭐 이직을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내 시간이나 내 스트레스를 내가 관리를 할 수도 있고요. 뭐 취미생활을 한다든지, 뭐 이건 내 일이 아니다 라고 선을 긋는다든지, 이렇게 액션을, 즉 주도권을 내가 갖고 올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let me입니다. 그럼 이 let them과 let me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우리는 어떤 것들을 얻어낼 수 있냐, 일단 정서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각 반응에서 어떤 게 불타오르는 그 감정 폭주를 한 박자 멈추게 하는 거죠. 또 자기인식과 경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뭘 원하는지 확실히 알아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처럼 보이게 하려고 내 기준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설정하는 과한 착함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데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굴러가지 않아 라는 것들을 인정하면서도, 여기까지가 let them이죠. 그러면서도 무너지지 않게 바로 let me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는 게 바로 이 let them, let me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그냥 냉담해지라는 거 아니야? 신경 끄고 그냥 네 할 일만 하라라는 거야?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이고 개인적이 되라라는 게 아니라, 무관심해져라 이게 아니라 집착과 통제를 내려놔라가 바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어떻든 난 몰라 이게 아니라 상대의 선택과 감정을 내가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게 바로 let them입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긴 있어요. 이게 되게 종이 한 장 차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적용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쁜 관계도 그냥 두라는 건가? let them 하라라는 건가? 누가 나에게 막 나쁜 짓을 하려고 해, 이걸 let them 하라라는 건가? 근데 정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게 let them이에요. 나에게 안 좋구나, 악영향이구나, 그러면 let me 뭐 하면 돼요? 빠져나오면 됩니다. 그게 바로 let them과 let me의 본 모습이죠. 사실 이 책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려두고 내 안을 단련하라라는 그 스토아 철학 있잖아요. 그것의 약간 현대적인 버전, 대중적인 버전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 너무나 뻔한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뭐 평론가들이나 혹은 이제 네티즌들도 분명히 있어요. 뭐 틀린 얘기도 아니고요. 이건 이제 멜 로빈스가 가지고 있는 이제 이론적 한계 때문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멜 로빈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학자이자 이론가가 아니라 그냥 동기부여 개발자, 혹은 자기 개발 이제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론적인 무게감이 확실히 덜할 수 있죠. 그리고 책 자체가 조금 구어체의 사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론보단.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장점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플하죠? 많은 사람들에게 접근 가능한 그런 대중적인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let them 이론이 바이럴이 많이 되면서 좀 표절 논란도 좀 있었어요. 어떤 여성이 본인이 지은 시, 타투 이런 것들을 근거로 멜 로빈스가 내 아이디어를 베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물론 로빈스는 부인했죠. 그게 나올 수 있는 얘기는 let them이라는 말이 사실은 되게 대중적인 단어라서 그래요. 그런데 그 단어를 이렇게 이론적으로 뭔가 만들고 포장하면서 이렇게 딱 이론으로 내세웠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멜 로빈스의 업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let them 이론은 뭐 이게 상표권 등록을 하기도 애매하고, 표 자체로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서 표절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정도의 굉장히 대중적인 말이기 때문에, 우리도 있잖아요. 충청도식으로 냅두유 이렇게 말하는 거랑 let them이랑 사실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멜 로빈스가 대단한 게 이런 보편적인 통찰을 아주 키치한 본인만의 브랜드 문장으로 만들었다라는 거, 그게 바로 오히려 대단한 점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을 무시한 사람 let them, 당신의 선택을 비웃은 사람 let them,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세상 let them, 그리고 let me.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타인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고 나를 지키는 선택을 하세요. 지금까지 책 읽는 원식이었습니다. 대꾸알족 안녕.